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은 병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화려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벽은 흰색 페인트 대신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틀에는 금박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산소흡기와 생명유지 장치가 놓인 침대마저도 고급 맞춤 가구처럼 보였죠. 저희 아버지의 병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재벌 왕국의 마지막 왕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마저 돈으로 통째로 사들여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내 곁엔 돈만 있으면 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산소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익시익. 그 기계음이 우리 가문의 목숨줄이자 제국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기계음에 맞춰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회사도 가문도 우리도. 그런데 그 순간 샹들리에 불빛이 2번, 3번 깜빡였습니다.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일그러지더니 낯선 기척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 깊고 차가운 눈빛. 창백한 얼굴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존재는 공기마저 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승사자다. 아버지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봤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기세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병실에. 사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승사자. 이제 길을 떠날 시간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설처럼 들었던 존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소흡기를 단 채로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 저승사자라니. 웃기고 있군. 내가 아무리 죽음을 걷어간다 해도 나한텐 돈이 있지. 그는 삐걱거리는 손을 들어 침대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탁. 숨겨져 있던 서랍이 열리며 금괴와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부신 황금빛이 병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가 아버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 목숨 얼마면 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부르는 게 아니라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신을 아니 이제는 죽음마저도 사겠다는 듯이. 세상 모든 건 거래다. 아버지는 금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땅도 사람도 신도. 내가 지금까지 정치인과 판사, 검사까지 무릎 꿇린 게 이 돈이다. 내 이름도 내가 살 수 있다. 자, 얼마면 되겠냐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 같았고 목소리는 무덤처럼 깊었습니다. 죽음은 거래가 아니다. 삶의 시간은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아버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아직 돈 맛을 몰라서 그래. 나는 이 돈으로 생명을 연장했고 제국을 세웠다. 죽음 따위 그깟 것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저는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버지. 이건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제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림자가 아버지의 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금괴를 움켜쥐며 절규했습니다. 이걸로 날 살려둬라. 얼마든지 더 주마. 내 목숨 내 시간 돈으로 연장할 수 있잖아.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너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 재벌의 이름도 황금빛 제국도 저편에선 먼지일 뿐. 저는 여전히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병실에 드리워진 순간 아버지가 붙잡던 금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쾅! 묵직한 금속의 울림이 제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산소흡기는 비명을 토해내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익시익.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밧줄을 죄듯 저희 가족의 목을 졸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병실 문이 열리더니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큰오빠 재호였습니다. 광택이 나는 수트를 입고 얼굴에는 이미 회장의 후계자라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더는 연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저는 오빠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데 눈앞에서 대놓고 상속을 말하다니. 고지어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언니 수진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네. 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냉수적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근데 얼마나 더 버티실까?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분노에 찬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이 못된 것들 내가 죽기도 전에 상속을 입에 담아.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말아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죽긴 왜 죽어? 아버지 돈은 이미 다른 데 다 쓰셨잖아요. 난 내 몸만 챙기면 돼요. 재호가 언니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모? 넌 아무것도 없어. 회사는 내가 물려받는다. 오빠가? 주가 조작 사건 터진 게 누구 때문인데? 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회사가 휘청한 게 다 오빠 잘못이잖아. 재호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정리된 문제야. 정리? 검찰 수사가 덮였다고 끝난 게 아니야. 저승사자가 여기 서 있는데 거짓말도 먹힐 줄 알아? 언니는 저승사자를 흘낏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인간의 다툼 따위에 흥미가 없는 듯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티 차림의 남자. 제 막내 동생 진우였습니다. 그는 구두도 수트도 아니었습니다. 헐렁한 후드티에 운동화, 손에는 이어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저승사자래. 아버지 목숨 데려가러 왔대. 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돈이면 저승사자도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 동생 입에서조차 돈이 먼저 나오다니.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음을 거래하려는군. 너희 혈육 모두 같은 욕망에 물들었구나. 그 목소리에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조차 숨을 깊게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닥쳐라. 내 목숨은 내가 판다. 너희가 감히 흥정할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산소호흡기의 삐걱거림 속에 묻혔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편히 가세요. 어차피 저승길은 다 똑같잖아요. 재호가 울분을 토하며 외쳤습니다. 2년 입 다물어. 두 남매의 고성이 병실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감싸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저승사자는 우리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를 지옥으로 내모는구나. 죽은 자의 영혼보다 남은 자들의 탐욕이 더 깊다. 그 말에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끝이다. 샹들리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남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칼날처럼 번쩍였습니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 얼어붙은 채 오빠가 언니 그리고 막내 동생이 내뱉는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 서로를 죽일 궁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바람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오빠 재호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승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승사자님, 아버지 대신 제 여동생을 데려가세요. 순간 언니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으로 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는 집안 돈을 갉아먹은 기생충이에요. 아버지 몰래 자금 빼돌려 사치와 유흥에 쓴 건 다 2년 짓입니다. 차라리 짐덩어리를 치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언니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아버지 비자금을 숨긴 건 너잖아. 저승사자님, 들으세요. 회사의 치부 주가 조작의 주범은 바로 이 인간이에요. 아버지 대신 데려갈 사람 있다면 바로 이 오빠예요. 언니의 목소리는 비명이 섞인 듯 떨렸습니다. 오빠는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팔아넘기려 들어. 저승사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깊은 눈빛에 순간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우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웃기네. 아버지 대신 누굴 데려가라고?
좋아, 그럼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차라리 아버지와 둘 다 데려가라.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언니와 오빠도 동시에 외쳤습니다. 진우는 여유롭게 벽에 기대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회사는 쪼개지고 우리는 서로 목을 칠 거야. 차라리 지금 둘 다 데려가면 남은 놈이 정리되겠지.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우리를 찔렀습니다. 오빠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언니도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미친놈.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덤처럼 깊게 울렸습니다. 재밌구나.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를 지옥으로 내모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누굴 먼저 데려갈지는 오직 내가 정한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가족을 놔둬. 그러나 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승사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만은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이 수많은 영혼을 더 불러올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오빠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이 배신자. 저승사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비밀?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말해서는. 그러나 언니는 아버지의 신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비자금 계좌는 해외에 있어요. 거기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뇌물, 피 묻은 거래 기록들이 담겨 있어요. 그 계좌를 열면 저승사자님, 당신이 찾는 수백 개의 영혼이 단번에 풀려날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 미쳤어? 우리 가족을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거야? 그러나 언니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절규했습니다. 난 살고 싶어. 난 아직 죽기 싫어. 아버지 대신, 오빠 대신, 누구 대신이든 난 살아야겠어. 저승사자는 무표정하게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냉정했습니다. 영혼들은 이미 너희 목덜미에 붙어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피로 산 제국 위에 서 있었지.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끌려가는가의 차이일 뿐. 그때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차라리 내가 먼저 가마. 그래야 이 꼴을 안 보지. 순간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진우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내겐 욕심도 회사도 돈도 없어. 근데 너희 둘은 아직도 피를 빨아먹을 준비가 돼 있잖아. 그러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내어놓는 자라 드물지. 그러나 선택은 곧 내 것이다.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샹들리에가 요란하게 흔들리며 불빛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을 사고파는 흥정은 끝났다. 이제 내가 선택한다. 일빠 언니 그리고 막내 진우.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승사자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흥정은 끝났다. 나는 단 하나의 영혼만을 데려가겠다. 그것은 탐욕의 뿌리. 이 집안을 썩게 만든 자. 바로 내 아비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내 제국은 내 허락 없이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산소호흡기 소음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금괴를 움켜쥔 채어공을 휘저었지만 이미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침대 위를 완전히 뒤덮는 순간 병실 공기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너의 제국은 이미 무너졌다. 내 자식들은 내 피를 나눴지만 피보다 짙은 건 욕망이었다. 이제 남은 건 내 영혼뿐. 놔둬라. 오빠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회사가 산산조각 난다고. 언니 수진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지금 아버지라도 가셔야지. 적어도 내가 다 해먹을 핑계는 없어지잖아.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지옥이야. 아버지가 마지막 힘으로 절규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아, 내가 죽으면 너희도 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니 아버지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기계음이 한순간 끊겼습니다. 삐. 차갑고 길게 울리는 경고음이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한번 크게 경련하다가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손에서 놓친 금괴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무심하게 선언했습니다. 돈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 너의 길은 끝났다. 검은 안개가 휘몰아치며 아버지의 영혼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꺼지듯 어두워졌고 병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재벌 제국의 주인이 그토록 강했던 사람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일빠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아버지는 갔다. 회사는 내 거야.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거? 웃기지 마. 아버지 비자금 계좌는 내가 알고 있어. 돈 없는 회장 자리는 껍데기일 뿐이야. 진우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둘 다 그만둬라. 아버지 죽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피 튀기는 싸움이냐. 닥쳐, 넌 빠져. 오빠가 소리치며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진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회사는 우리 둘의 거야. 막내 너 같은 건 아무 권리도 없어. 진우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진 게 뭔지 보여줄까? 아버지 비자금 계좌 이미 내가 해킹해서 증거 다 빼놨어. 언론에 터뜨리면 너희 둘 다 끝장이야.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감히. 셋은 서로의 멱살을 붙잡고 욕설과 비명을 퍼부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리칠 힘조차 없이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우린 끝났어.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끝났어. 그때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영혼만을 데려갔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겠지. 그의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샹들리의 불빛만 흔들리며 남은 것은 우리들의 싸움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언니는 막내를, 막내는 형을. 우린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간 건 저승사자였지만 우리를 파멸시킨 건 우리 스스로의 탐욕이었다는 걸. 저승사자는 오직 아버지만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는 상속을 두고 서로의 피를 갉아먹으며 결국 스스로 지옥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진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